자, 고전 읽기 글쓰기 수업 이방인,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의 작가는 알베르 까뮈라는 사람이고요. 뭐 실존주의 작가라고 보통 분류를 하는데, 본인은 뭔가 실존주의, 이렇게 이름에 좀 갇히는 걸 별로 안 좋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를 뭔가로 분류하는 거, 이런 거 자체를 조금 거부했던 사람이고, 어, 기본적으로는 프랑스인인데, 이 당시에 이제 20세기 초에 알제리가 프랑스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그 식민지에서 출생을 한 거죠. 그래서 프랑스인들 중에서 뭐 여러 가지 기회를 찾아서 본토가 아니라 이렇게 알제리로 건너가서 살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제리에 살던 프랑스인인 거고, 그 이 사람은 그 프랑스인임에도 불구하고 알제리에서 태어나서 자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이 사람의 삶 자체도 약간 이방인 같은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본토에서 그냥 나고 자란 사람과는 좀 다르겠죠.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한테도 뭔가 이방인이고, 알제리에 있는 실제 그 아랍인들한테도 이방인이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본인의 정체성 자체도 약간 그 스트레인저, 이방인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또 작품에 좀 투영을 한 걸로 추측이 됩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었고요. 이 사람의 작품에 보면은 부조리란 개념을 이해를 하지 않으면 좀 이해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 까미가 말하는 부조리라는 거는 기존의 세상을 자기가 뭔가 이해하던 방식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세상을 이해할 때는 어떤 안경을 끼고 본단 말이에요. 그 안경이 잘못됐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이게 그 익숙했는데 이게 아니라고 누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게 부조리 상황이에요. 부조리하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막 정답이 있어가지고 옳다 그르다 이런 개념보다는 어 내가 가진 관념이랑 다른 관념들이 이제 부딪히는 거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이라는 작품에도 보면은 그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 힘든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주인공이 메르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 일반적인 사회 상식으로 볼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이방인이라고 찍혀버리고 이방인처럼 그 사람들이 대우를 하면서 어, 그 판결을 내리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이제 뒤에 좀 살펴볼게요. 까미가 지은 작품은 대표적으로 이 네 개가 좀 많이 유명한 것 같아요. 이방인, 페스트, 시지프 신화, 칼리굴라 이런 게 유명한데 어, 하나씩 다 읽어보면은 다 도움이 됐고 재밌는 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방인. 어, 사르트르라는 사람은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부조리에 관한 그리고 부조리에 맞서는 보수적인 고전 작품이다. 앞에 말하는 그 부조리, 사람들이 이제 상식으로 생각하는 것과 그것과 좀 다르게 행동하는 이방인에 대한 어떤 그 사회의 시선, 거기에 맞서는 개인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메르소는 이제 뒤에 조금 더 얘기하겠지만 끝까지 사회의 그 상식이나 통념을 이해하지 못해요. 거부해요. 거부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나보고 죄를 지었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 말들도 할 정도로 어, 나름대로의 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롤랑 바르트라는 사람은 이방인을 두고 세계대전 후에 제1의 고전 작품이다 라고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이 이방인이 사실은 읽어보면 저도 이제 초등학생 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때 읽었던 책 중에 이제 그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그 책과 더불어서 이 이방인이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이해가 안 되는 책이고 근데 이제 좀 커서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이제 조금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좀 감은 좀 오는데 그때는 되게 힘들었던 것 같고 어, 실제로 이 이방인한 작품의 해석도 엄청 많아요. 엄청나게 많고 그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접근하기도 하고 또 하여튼 그 작가를 좀 분석하면서 접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해석을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이 맞다라기보다는 내가 읽고 내가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고전 작품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저는 이제 국어 시험이나 이런 걸 좀 약간 반대하는 편인데 특히 문학으로 하는 국어 시험은 좀 반대하는 편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문학 작품은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을 수도 있고 또 그 작가가 특별한 그 의도를 이제 자기는 정답이 없다고 보고 그냥 해석의 여지를 남긴 작품들도 많단 말이에요. 뭔가 은유라든지 비유라든지 상징을 통해서 그냥 독자들에게 해석을 맡긴 게 많은데 오히려 그것들을 이제 학계에서는 열심히 분석을 해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어떤 틀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정답을 찍게 만드는 거라서 저는 조금 그 국어 문학 이런 시험들은 해석의 여지를 많이 좁힌다는 면에서는 좀 반대를 하는 편인데 어쨌든 이방인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절대로 수능 국어 시험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해석이 너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석은 각자에 맡기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이 강의에서는 그 제가 해석한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그것도 하나의 참고사항으로만 생각을 하시고 본인이 직접 읽으면서 이 책에 대해서 조금 느끼고 작가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혹은 이 책을 읽고 내가 어떻게 어떤 울림을 받았는지 이런 걸 좀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메르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자기 삶도 되게 관조적이에요. 한 걸음 떨어져서 이렇게 봐요. 거기에 너무 엄청 몰입해가지고 막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이래도 뭐 어떻게 보면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같이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 태도도 되게 재미있고 그 자기 삶마저도 뭔가 이렇게 이방인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성향을 가진 아주 특이한 주인공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제 메르소라는 사람이 그 아랍인들을 아랍인을 쏴서 죽여요. 총으로 쏴서 죽이는데 별다른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쏴서 죽이는 건 어떻게 보면 살인이죠. 살인인데 그 살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법정에서 어떤 판결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살인을 하고 하기 전후 그런 상황들을 사람들이 더 그 문제를 삼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야라고 낙인을 찍어버려요. 그러니까 살인죄에 대한 어떤 판결을 한다기보다는 이 사람에 대해서 너는 이방인이야라고 낙인을 찍은 다음에 판결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살인이라는 행위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는 그런 사회 상식에서 벗어난 태도 때문에 비난을 받는 그런 주인공이 나와요. 이제 등장인물도 좀 보면 메르소라는 주인공이 나오고요. 이 사람은 좀 상식과 벗어나는 행동을 하고 있지만 나름의 윤리 의식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를 치르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까진 가요. 장례를 치르는 것까진 해요. 그 정도까지 상식을 지키는데 가서 어머니 이제 그 시신이 있는 관 앞에서 그 커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운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상식에는 조금 이제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자기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시신이 누워 있는데 그 앞에서 담배를 피우냐.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근데 메르소도 거기서 보면은 조금 고민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 어머니가 저렇게 있는데 내가 담배를 피워도 될까? 이걸 잠깐 고민하다가 고민 끝에 나름의 윤리 의식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냥 담배를 피워요. 어, 커피도 마시고. 그리고 그 앞에서 그 지키고 있는 사람한테도 뭐 이렇게 권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메르소가 정말 뭐 말도 안 되게 요즘 말하는 사이코패스 이런 거라기보다는 나름의 윤리와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약간 그런 주인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이방인을 읽으면서 이 인물의 나름의 매력에 한번 빠져봤으면 좋겠어요. 그걸 제가 다 설명드린 것보다 책을 읽으면서 되게 특이하네 하면서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메르소의 여자친구가 있죠. 마리라는 여자친구가 있고 이게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와서 다음날 이제 마리랑 그 데이트하고 막 그래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볼 땐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좀 조금 더 슬퍼야 되지 않냐. 그래도 뭐 한 2주는 슬퍼해야지. 어떻게 다음날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냐, 바닷가에 놀러 가고 막 그래요. 영화도 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마리도 처음에는 메르소를 이렇게 그 만나서 즐겁게 놀다가 그 어머니가 그 전날인가 돌아가신 거 안 거예요. 이틀 전인가. 그 약간 이상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냥 뭐 어울리죠. 하여튼 그런 인물로 나오고요. 마리는. 에마뉴엘이라고 이제 메르소와 친한 식당 주인도 나오는데 이분은 그렇게 비중이 크진 않은 것 같고 레몽이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이 친구는 좀 질이 나빠요. 질이 나쁘고 그 애인과의 어떤 뭐 다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 메르소한테 편지를 대신 써달라 뭐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면서 메르소랑 좀 친구가 됩니다. 친구가 되는데 메르소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레몽이라는 사람이 약간 건달 같고 약간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편견이 없어요, 이 사람은. 메르소는. 그러니까 그냥 어울려요. 뭐 이 사람도 괜찮네 하고 어울려서 하다가 이제 좀 안 좋은 일에 말리게 되는데 레몽이랑 같이 이제 맛송이라는 레몽의 친구 집에 놀러 갑니다. 놀러 가서 해변에서 이제 같이 놀다가 아랍인들을 만나요. 근데 그 아랍인들이 이 레몽 생테스의 옛 애인과 그 애인들 이제 오빠인가 이렇게 얽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레몽한테 좀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레몽이 이제 자기 옛날 여자친구를 뭐 이렇게 나쁘게 하고 때리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레몽한테 복수해야겠다 하고 아랍인들이 이렇게 주변에서 맴돌죠. 근데 메르소는 그 이들과 어울리다가 본의 아니게 이들과도 이제 적대적으로 아랍인들과 적대적으로 되면서 우발적으로 그 권총으로 이제 그중 한 명을 쏴서 죽입니다. 그런 장면이 좀 나오죠. 그 신부가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메르소가 그런 사건으로 살인죄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 그 신부가 메르소를 어떻게 보면 신의 세계로 좀 회유를 하려고 갔는데 메르소의 세계를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신부가. 너무 이방인인 거예요, 신부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대화들도 되게 나오는데 이 장면에서 또 신부와 이야기하면서 메르소가 막 소리 지르고 난리치는 장면도 나와요. 이것도 좀 특이해요. 메르소는 엄청나게 그 냉정을 유지하는 사람인데 신부랑 이야기하다가 또 그런 어, 급격하게 흥분을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아주 크게 얘기하면 메르소가 그 레몽이라는 친구랑 어울리다가 잘못해서 아랍인들이랑 이렇게 적대 관계가 있어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쏘게 되고 그로 인해 살인죄로 이제 재판을 받는데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 네, 그래서 여기 주요 장면들 몇 가지 볼게요. 이게 이방인이라는 작품이 많은 이제 좋은 문화 작품들이 그런데 처음 시작 부분이 좀 충격적인 문장으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죠. 아주 기억에 남는 문장들 그런 게 이제 되게 많은데 세계 작품을 보면은 이방인도 좀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이 이래요.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였는지도 모르겠다. 이거부터가 뭐예요? 아니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시는지를 아들이 몰라요. 별 관심이 없어 보여요, 보면. 이거 자체부터가 그 우리 보통 상식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는 뭔가 이방인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이래요. 이 사람한테는 이게 일반적인 어떤 자극을 받아들이는 방식인 거예요. 이 그 메르소라는 사람은. 엄마 그냥 담담해요. 엄마는 죽었고 근데 오늘이었나? 어제였나? 약간 이런 정도예요. 이런 정도로 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뭐 그 어머니가 보고 싶었다.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를 그 요양시설에 모시고 자기는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엄마가 보고 싶어서 막 울어요. 울다가 그건 좀 습관인 것 같아. 어느 순간부터 또 이제 어머니를 별로 그리워하지 않고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그 일반적인 관념에서는 되게 특이하게 보일 수가 있는 특징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그 장면이에요. 엄마의 시신 앞에서 밀크커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싶어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고인이 된 엄마 앞에서 그래도 되는지 몰라도 망설이죠. 이 사람도 이제 일반적인 사회 관념을 전혀 모르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거 이제 생각은 했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자기가 볼 때. 자기 윤리로 볼 때는 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이제 커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게 되죠. 이런 모습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례를 치르고 집에 오는 길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보세요.
나는 그날의 몇몇 이미지들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 알제의 불빛 속으로 버스가 들어가자 잠자리에 누워 12시간 동안 자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느꼈던 나의 기쁨. 그러니까 이제 엄마 장례를 치르는 동안 너무 피곤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어떤 장례 치르기 위해서 하루는 또 밤을 새기도 하고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밤새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니까 그 피곤한 상황에서 이제 다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12시간 동안 잘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일반적인 상식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죠. 아니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 끝나고 왔다고 이제 잠을 자야 되겠다. 이게 좀 일반적인 상식과는 맞지 않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또 이 사람의 입장에서 또 이런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 메르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몸에 대해서 되게 충실해요. 그러니까 내가 피곤하면 자야 되고 커피 마시고 싶으면 먹어야 되고 담배 피우고 싶으면 펴야 돼요.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몸의 어떤 그 욕구라고 할까? 1차적인, 1, 2차적인 그런 욕구들이 되게 중요해요. 다른 어떤 사회적인 관념이나 그런 거, 체면, 관습 이런 거에 자기의 어떤 신체의 욕구를 굴복시켜야만 된다. 이런 생각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죠. 이런 어떤 이방인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재밌죠? 되게 특이한 인물이에요. 나는 할 거라고는 돌아가는 일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끝났을 것이다. 이거는 이제 어떤 장면이냐면 그 메루소가 이제 친구 레몽이랑 맞송 집에 가서 있다가 혼자 권총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그 아랍인들 있는 데를 가요. 인 있는 데 가가지고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이제 쟤랑 눈이 마주쳤는데 그냥 싸움 붙을 것 같으니까 돌아가야겠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끝나고 아무 일도 없겠죠. 근데 뭐라고 나와요? 태양이 진동하는 해변 전체가 내 뒤에서 날 압박하고 있다. 이 장면 한번 떠올려봐요. 이게 너무 재밌어요. 내가 지금 권총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 앞에 아랍인이 있어. 내 친구한테 회를 가하려고 하고 막 칼도 지금 들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이 상황에서 그냥 돌아가면 되는데 태양이 진동하는 해변 때문에 어떻게 돼요? 쏘는 거예요. 재밌어요, 이게. 태양이 막 장렬하는 그 해변, 이글이글이글 그 분위기에서 내가 압박을 당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 태양 때문에 사람을 쏩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정에서도 태양이 뜨거워서 사람을 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볼 때 어때요? 완전 이방인인 거예요. 완전 이방인.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어떤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을 쏜 다음에 또 축 늘어진 그 상태에서도 네 발이나 쏘게 되고요. 음, 그리고 이제 뭐 변호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자기랑 얘기를 하다가 다 이해를 못해요. 이 사람이 이해를 못해서 그는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 나를 좀 원망했다. 그러니까 나를 이제 변호하려는 변호인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원망하더라. 이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런 게 좀 충격적인 장면이죠. 내가 한 짓을 별로 후회하지 않았다. 나는 오늘이나 내일 이러한 일에 늘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일에는 이 사람은 후회를 안 해요. 오직 오늘 그리고 내일 일어난 일에만 사로잡혀 있다. 이런 장면이 또 나오고요. 정말 특이한 케이스죠. 특이한 사람이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배심원들한테 혹은 뭐 판사한테 이런 말도 합니다. 법정에서 나는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사람들은 그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줬을 뿐이다.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근데 자기는 끝까지 자기가 어떤 뭐 죄가 있다 이렇게 인정을 못해요. 그냥 사람들이 알려주니까 아 내가 죄가 있나 보다. 뭐 그런 식으로 인지를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방인의 작품이 굉장히 특이하고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계속 몇 번 읽다 보면은 되게 특이한 그 메르소의 캐릭터에 또 조금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작품이고 그런 부조리라는 거,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과 어떤 특이하다고 보이는 사람이 어떤 그런 세상을 보는 관점 이런 것에 충돌할 때 그게 이제 개인은 사회에 질 수밖에 없어요. 사회의 상식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과연 사회는 다 맞는 거고 개인은 다 틀린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좀 생각할 거리가 많은 좋은 문화 작품이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에세이 주제는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반응을 하지 않는 게 비난받아 마땅한가? 라는 주제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이 작품에서는 메르소가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그죠? 어머니 시신 앞에서 뭐 담배도 피우고, 그다음에 뭐 장례 끝나고 와가지고 아 이제 잘 수 있겠다고 우리 12시간 잘 수 있겠다고 기뻐하고 다음날 데이트하고 뭐 이런 특이하잖아요. 이런 특이한 것들이 그럼 이런 것들은 다 비난받아야 되나?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제로 한번 에세이를 한번 써볼게요. 네, 카페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어, 독서 인증글과 내용 요약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이메일로 과제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